이어서 근로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근기법상의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임금, 근무시간, 휴일, 연차휴가가 기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 내용과 업무 장소 이런 것이 특정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업규칙상의 기재사항도 근로계약서의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사항을 모두 기재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포괄적으로 좀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간제법은 그야말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추가되는 것이고 일용직 내지는 이제 단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는 근로일별 근무 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기재사항이 약간 구별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정규직인 경우에는 근기법 당연히 적용받게 되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법은 해당이 일단 안 받겠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계약직인 경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근기법은 당연히 적용되고 기간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쪽 다 불이익 내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중 처벌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근기법은 당연히 적용, 기간제법 내지는 단시간 근로자의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 됩니다. 또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근기법은 당연히 적용되고요. 기간제라고 일용직은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일용직도 하루 단위의 기간을 정해서 쓰는 단시간 근로자 내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죠.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이제 당연히 근기법 적용되고 기간제 적용됩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어떤 차이가 있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약간 모순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구별 부분도 중요한데 이 해당 위반 사항이 문제가 됐을 때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죄가 해당이 안 된다. 따라서 직권으로 조사기관이 조사를 해서 처벌을 내려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업주가 평상시에 근로계약서를 잘 정리정돈을 하셔야 되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어떤 처벌 규모, 처벌 수준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 10명의 직원이면 10명에서 10건의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처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부과 원칙, 근로자 1명당 위반 1건 각각 별도로 부과한다. 실무 기준상 1명당 약 5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정 상한은 5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울러서 과태료가 이제 해당이 되는 근로자의 유형에는 이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면 맨 하단에 근로자 4명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는 벌금 최대 500만 원씩 2천만 원. 기간제 근로자다 라고 하면 과태료도 2천만 원이 추가될 수가 있다. 그러면 4천만 원. 이거 중소기업에서 이거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처벌 규모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쉽지만은 항상 체크해서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겠습니다.